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캐나다 ETF죠. 이 ETF 호재로 인해서 6%가 넘게 상승을 했다가 또다시 한번 중동발 지정학적 이슈로 절대 지지 라인이 이 3,000원 라인이죠. 이 3,000원 라인을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 장세가 정말 여러분들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즉 변동성, 그쵸?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 리플에 대해 굉장히 뭐하다,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불과 하루 전이었죠. 이 뉴욕 증시가 이제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했었어요. 뭐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던 건데,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미국, 이스라엘, 이란 분쟁 개입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시장과, 그쵸? 이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이 가상화폐 시장 등 전 세계 모든 증시들이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제도권 금융시장의 자금은 당연히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사이익, 이 반사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발생됨에 따라서 전통 금융시장은 흔들리겠지만, 그에 반대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부각이 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예상외로 긍정적인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세력들이 가장 빠르게 주가를 폭락시키고, 그쵸? 그리고 저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은 전쟁 이슈, 즉 지정학적 이슈라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현재 저희 관점은 세력들이 이 역사적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 롱 포지션을 대거 청산하고 말아 올리기 위한 세력들의 장난질이라고 보여지는 관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미 SEC 프랭클린 템플러 솔라나 및 XRP ETF에 대해서 검토를 연장을 했다라는 건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가 프랭클린 템플턴의 솔라나와 XRP 현물 ETF 제안에 대해서 검토 기간을 어떻게 연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EC는 제안서들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새로운 결정 기한을 설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SEC는 해당 ETF 제안서가 시장 보호 및 규정 준수 문제를 얼마나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과정을 포함해서 검토 기간을 2025년 언제 가을까지로 이어가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프랭클린 템플턴이 제안한 솔라나와 XRP 현물 ETF에 대해 SEC가 결정이 연기가 됐고, 당초 이제 2025년 중반까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됐으나 검토 마감 기한이 연말로 늦춰졌다. 그래서 새로운 일정에 따르면 XRP ETF 검토 마감 기한은 2025년 11월로 설정이 됐고요. 솔라나 ETF의 검토는 같은 해 10월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장은 SEC의 포괄적인 검토 절차의 일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SEC는 제한된 ETF들이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규제의 표준을 준수하는지 이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신중한 절차적 조치이며, 자, 이것도 중요한 부분, 부정적 결론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결론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팩트 하나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가 바라는 알트코인 있죠? 이 알트코인 불장은 언제 온다? 가을에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다시피 부정적 결론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 다르게 표현하자면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다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세력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뉴스는 부정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재료가 살아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미 세력들과 고래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 XRP를 써봤어 라고 하면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리플에 대한, 이 XRP에 대한 재물을 어떻게 다각화하면서 베팅을 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 XRP 투기 자산을 넘어서 고효율 유동성 도구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 4억 7,100만 달러 규모로 투자가 포착되고 있고요. 기업 재무관리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리고 속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해, 거기에다가 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 투자들에게 매력이 어떻게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해, 그리고 가장 리스크였던 규제 명확성까지 확보가 된다. 그러면 기관들이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자사 대차 대조표에 엑사페 할당을 발표하고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비버타운 인터내셔널은 3월을 통해서 1억 2,100만 달러 자금을 조달했고요. 미국 의약품 유통업체인 웰지스틱스 헬스는 엑사페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LDA 캐피털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한도를 주식 신용 한도를 확보를 했고, 또한 6,000개 이상의 약국으로 구성된 자사 네트워크에서 엑사페 기반 결제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웨브스 인터내셔널은 국경과 지분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엑사페 재무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EC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매사리는 뭐라 했어요? 기업이 엑사페 재무준비금을 할당할 총 금액이 현재 무려 4억 7,1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분석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돈의 흐름과 수급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많은 기업이 이 많은 돈으로 이 리플을 사 모으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리플의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는 관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의 흐름과 구조를 이해하고 리플에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결국에는 다시 이 박스권의 움직임이죠. 사실 반등을 하는 듯 보였으나 역시나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다시 한번 다 말아내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일시적으로 중요한 라인 3,000자리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이 3,000원 지지 라인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의 관점은 여전합니다. 상방으로 가려면 3,250원짜리를 돌파해주고 여기 위에 안착해주는 모습이 그려져야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상승이 여러 개 남아있고, 반대로 3,000원짜리를 지지하지 못한다라면 2,500원 이 꼬리 구간을 결국에는 이 3,000원짜리를 지지를 못하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이 꼬리 구간, 즉 2,500원짜리 쌍바닥 리테스트를 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3,000원 지지 못하면 하락, 3,250원 돌파하면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